마을 잔치장,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석규의 귀에 들렸다. 둘이 저렇게 다니는 거 좀 수상하지 않아? 석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우린 그저 친구일 뿐이요. 해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친구라. 그럼 나는 뭐였죠? 그냥 외로움 달래는 존재였나요? 석규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도 모르겠소. 해옥은 문을 닫으며 말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균열이 생겼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노년의 사랑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노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늦가을 아침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첫 서리가 내렸습니다. 하얀 서리는 마당 구석구석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 위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죠. 석규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석규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단단했어요. 무릎이 좀 시큰거리긴 했지만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국화가 가득 피어 있었어요. 노란 국화, 보라 국화, 하얀 국화까지. 석규는 작은 물조리개를 들고 한 송이 한 송이 정성스럽게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물줄기가 흙을 적시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더욱 조용하게 만들었죠. 석규는 국화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나뭇잎 사이에 낀 먼지를 살며시 털어냈어요. 여보, 또 하루가 시작됐네. 석규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마치 곁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 석규는 혼잣말을 이어갔어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만. 당신이 좋아하던 날씨야. 햇살 따스하고 바람도 부드럽고. 석규는 국화 한 송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석규에게 그 시간은 여전히 어제 같았습니다. 아내의 목소리, 아내의 웃음소리, 아내가 마당에서 국화를 가꾸던 모습, 모든 게 생생했죠. 석규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지만 표정은 담담했어요. 석규는 마루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마당 쪽 작은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석규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 서 있었죠. 해옥이었습니다. 해옥은 단정한 옷차림에 작은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운 기색도 엿보였습니다. 아, 오셨소. 석규는 짧게 인사했습니다. 표정에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해옥은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늘도 국화에 물 주고 계셨군요. 해옥은 국화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석규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야 하니까요. 선생님, 아직도 국화만 기르세요? 해옥의 질문에 석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국화만 기른다는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석규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국화가 좋으니까 그렇소. 해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작은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꺼냈어요. 오늘은 호박전을 좀 만들어 왔어요. 선생님 드시라고요. 석규는 해옥을 바라봤습니다. 해옥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석규의 눈빛은 여전히 무뚝뚝했어요. 석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들어오시오. 해옥은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섰습니다. 석규는 찻잔 2개를 꺼내 차를 따랐어요. 해옥은 보자기를 풀어 호박전을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죠. 고요한 침묵이 흘렀어요. 해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좀 어떠세요?
그저 그렇소. 석규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해옥은 석규의 얼굴을 살폈어요. 석규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는 오래된 슬픔이 배어 있었죠. 해옥도 비슷한 슬픔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해옥의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해옥은 그 이후로 혼자 살아왔죠. 자식들은 다 도시로 나가 살고 있었고 해옥은 이 작은 마을에 홀로 남았습니다. 석규와 해옥은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지만 서로 크게 얽힐 일은 없었어요. 그저 가끔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이 해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석규가 혼자 지내는 게 걱정되니 가끔 들러서 안부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이었어요. 해옥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의 집에 찾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장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쓰러지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요. 그렇게 해옥은 석규의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어요. 그러다 점점 자주 오게 됐죠. 석규는 처음엔 별로 달갑지 않아 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생활에 끼어드는 게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해옥은 조용히 다가왔어요. 억지로 말을 걸지도 않았고 무리하게 친해지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차를 마시고 가끔 음식을 가져다 주고 그렇게 조용히 다녀갔죠. 시간이 흐르면서 석규도 해옥의 방문이 그리 나쁘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해옥이 오는 날이면 마당이 조금 덜 적막했어요. 해옥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면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이 석규를 편하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게 움찔거렸죠. 석규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는 건 다시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해옥도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석규의 집에 오는 게 편하면서도 불편했어요. 석규의 고요한 눈빛을 보고 있으면 자신의 슬픔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혼자 살아가는 외로움. 그 모든 게 석규의 눈빛 속에서 비쳤죠. 두 사람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서로를 대했습니다. 가까워지면서도 거리를 유지했어요. 말을 나누면서도 깊은 이야기는 피했죠. 그게 편했습니다. 아니, 편하다고 믿고 싶었어요. 선생님, 차 맛이 어때요? 해옥이 물었습니다. 석규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좋소. 다행이네요. 해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석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당의 국화가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석규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다시 담담해졌죠. 해옥은 석규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석규의 어깨는 여전히 단단해 보였지만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해옥은 알 수 있었어요. 해옥도 그런 무게를 지고 살아왔으니까요. 두 사람의 첫 만남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로를 경계하면서도 끌리는, 가까워지고 싶으면서도 두려운 그런 감정이었죠. 며칠 뒤 해옥은 석규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된장찌개를 끓여왔어요. 석규는 여전히 마당에서 국화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해옥이 다가가자 석규는 고개를 들었죠. 또 오셨소. 네, 오늘은 찌개를 좀 끓여왔어요. 함께 드실래요? 석규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밥상을 차렸어요. 따끈한 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석규는 숟가락을 들어 찌개를 한 입 떠먹었어요. 맛이 좋구만. 그럼 다행이네요. 해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차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석규가 찬물을 끓이러 부엌으로 들어간 사이 해옥은 마루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석규의 집은 깔끔했지만 어딘가 쓸쓸했어요. 벽에는 낡은 액자 몇 개가 걸려 있었고 작은 탁자 위에는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죠. 해옥의 시선이 탁자 위 작은 서랍에 멈췄습니다.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 틈 사이로 뭔가 비쳐 보였습니다. 해옥은 무심코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해옥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석규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죠. 여인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석규도 미소 짓고 있었어요. 해옥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분이 사모님이신가? 해옥은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해옥은 전에 석규의 집에 왔을 때 벽에 걸린 액자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액자 속에는 석규와 아내의 젊은 시절 사진이 담겨 있었죠. 해옥은 고개를 들어 벽에 액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에 든 사진을 봤어요. 얼굴이 달랐습니다. 액자 속 여인과 사진 속 여인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해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뭘 보고 계시오? 석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옥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석규가 찻주전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석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석규는 해옥의 손에 든 사진을 봤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무심코. 해옥은 급히 사진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석규는 천천히 다가와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석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석규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봤죠. 이분이 사모님이신가요? 해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석규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마당에서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석규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해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석규는 사진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마루 끝에 앉아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내가 평생 마음속에 묻어둔 사람일세. 해옥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석규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해옥은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석규는 계속 말을 이어갔죠. 젊은 시절 이야기요. 내가 25이었을 때였소. 그 사람 이름은 영이었소. 석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해옥은 숨을 죽이고 석규의 말을 들었어요. 영희는 우리 마을 처녀였소. 똑똑하고 씩씩한 사람이었지. 나는 영희를 좋아했소. 아니, 사랑했소. 영희도 나를 좋아했소. 우린 결혼하기로 약속했소. 석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옥은 석규의 옆모습을 바라봤어요. 석규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반대했소. 영희네 집안이 가난했거든. 우리 집안은 그걸 용납하지 않았소. 아버지는 내게 다른 사람과 결혼하라고 강요했소. 나는 거부했소. 하지만 결국 져버렸소. 석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소. 심장이 안 좋으셨거든. 의사는 말했소. 아버지가 오래 못 사신다고. 아버지는 병상에서 나를 불렀소. 그리고 말했소. 죽기 전에 내 결혼을 보고 싶다고. 집안을 위해 제대로 된 사람과 결혼해 달라고. 석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해옥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나는 영희를 배신했소. 영희에게 말했소. 우리 헤어지자고. 영희는 울었소. 나도 울었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소. 효도와 사랑 사이에서 나는 효도를 택했소. 석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옥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소. 바로 내 아내요.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소. 나를 사랑해줬소. 나도 아내를 아끼며 살았소. 하지만 석규는 말을 멈췄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석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엔 늘 영희가 있었소. 아내와 행복한 순간에도 자식이 태어났을 때도 늘 영희가 떠올랐소. 나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소. 해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맺혔어요. 영희는 어떻게 되셨나요? 해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석규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소. 영희는 마을을 떠났소.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것도 모르오. 나는 알아보려 하지도 못했소. 그럴 자격이 없었으니까. 석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해옥은 처음으로 석규가 우는 모습을 봤어요. 석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내가 죽고 난 뒤 사람들은 말했소. 이제 홀가분하겠다고. 하지만 난 더 무거웠소.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영희에게도 미안하고. 나는 두 사람 모두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소. 해옥은 석규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규는 해옥을 바라봤어요. 해옥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해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해옥도 비슷한 후회를 안고 살았으니까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좀 더 잘해줄걸. 좀 더 사랑한다고 말해줄걸. 그런 후회였죠. 석규는 천천히 손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이 사진이 유일하게 남은 거요. 영희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요. 나는 이걸 숨겨두고 살았소. 아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소. 해옥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사진 속 석규와 영희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두 사람의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죠. 해옥은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석규가 왜 늘 무거운 표정을 짓는지, 왜 늘 혼자 국화를 가꾸며 독백을 하는지. 석규는 단순히 아내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었어요. 석규는 평생 저지른 배신과 후회를 안고 살아왔던 겁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당에서 바람이 불어와 국화를 흔들었어요. 석규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미안하오. 이런 얘길 들려줘서. 아니에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석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옥도 함께 창밖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엔 각자의 후회가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해옥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석규의 고백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영희라는 여인, 석규가 평생 마음에 묻어둔 사랑. 해옥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죠. 선생님은 그렇게 살아오셨구나. 해옥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석규의 고백을 들으니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어요. 해옥도 후회를 안고 살아왔으니까요. 남편에게 제대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던 것, 남편이 아플 때 좀 더 신경 써주지 못했던 것, 그 모든 게 후회였습니다. 며칠 뒤 해옥은 다시 석규의 집을 찾았습니다. 석규는 여전히 마당에서 국화를 돌보고 있었어요. 해옥이 다가가자 석규는 고개를 들었죠. 오셨소. 네, 오늘은 김치를 좀 담가왔어요.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석규는 전보다 말이 적어졌어요. 해옥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해가 저물어 가자 해옥은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그러시오. 석규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해옥은 신발을 신으려다 문득 멈췄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석규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오늘 밤 여기서 자도 될까요? 석규는 깜짝 놀라 해옥을 봤습니다. 해옥은 급히 말을 이었어요. 아, 이상한 뜻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따라 집에 혼자 있기가 두려워서요. 제가 방 한 칸만 빌려도 될까요? 아침 되면 바로 갈게요. 석규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오. 안방은 내가 쓰고 있으니 건너방을 쓰시오. 감사합니다. 해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해옥은 요즘 밤만 되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이 죽던 날의 꿈이었어요. 남편이 쓰러지는 꿈, 남편이 손을 뻗으며 자신을 부르는 꿈. 그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해옥은 건너방에 누웠어요. 방은 깨끗했지만 오랫동안 사람이 머물지 않은 듯 냉기가 돌았습니다. 해옥은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쌌어요.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안방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옥은 귀를 기울였어요. 석규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희야. 해옥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석규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영희야, 미안하다. 석규는 잠꼬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해옥은 가만히 앉아 석규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너를 지키지 못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석규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해옥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석규는 깨어 있을 때도 잠들어 있을 때도 영희를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해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석규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해옥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죠. 남편이 죽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어요. 여보, 나 요즘 숨이 자꾸 가빠. 병원 가봐야 할까? 해옥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마당에서 쓰러졌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남편은 깨어나지 못했죠. 해옥은 평생 그 순간을 후회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좀 더 진지하게 들었더라면, 병원에 좀 더 일찍 갔더라면, 남편을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몰랐어요. 해옥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죽게 한 거야. 해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해옥은 이불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안방에서 석규의 잠꼬대가 다시 들렸어요. 영희야, 용서해줘. 제발. 석규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해옥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해옥은 일어나 안방 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석규가 보였어요. 석규는 이불을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죠. 해옥은 문을 살짝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석규 곁에 조용히 앉았어요. 석규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희야. 석규가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해옥은 떨리는 손으로 석규의 손을 잡았어요. 석규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해옥은 석규의 손을 꽉 쥐었죠. 괜찮아요, 선생님. 괜찮아요. 해옥은 속삭였습니다. 석규의 얼굴이 조금씩 평온해졌어요. 잠꼬대도 멈췄습니다. 해옥은 석규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옥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왜 늘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사랑보다 후회를 먼저 안고 살아가는 걸까? 행복했던 순간보다 미안했던 순간을
더 오래 기억하는 걸까? 해옥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석규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 모두 같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했지만 같은 슬픔을 안고 살아왔던 겁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해옥은 석규의 손을 살며시 놓고 건너방으로 돌아갔어요. 해옥은 이불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해옥은 일어나 세수를 하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석규는 이미 일어나 국화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석규는 해옥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죠. 잘 주무셨소? 네, 잘 잤어요. 해옥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석규도 해옥을 유심히 봤어요. 해옥의 눈이 부서 있었습니다. 석규는 뭔가 눈치챈 듯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아침 차를 마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눈 뒤의 침묵이었죠. 해옥은 찻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후회하며 살아왔어요. 석규는 해옥을 바라봤어요. 해옥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요. 남편이 아프다고 했을 때 제가 좀 더 신경 썼더라면. 해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군요. 우린 왜 늘 사랑보다 후회를 먼저 안고 살아가는 걸까요? 해옥의 질문에 석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석규도 똑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수없이 던졌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엔 같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국화가 흔들렸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국화를 바라봤습니다. 서로의 상처가 겹쳐지며 묘한 공감이 시작되고 있었죠. 불편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공감이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서 가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추수를 마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어요. 마을 이장이 석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석규 형님, 오랜만에 나오시지요. 혼자 집에만 계시지 말고요. 석규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이장이 워낙 간곡히 부탁해서 마지못해 승낙했죠. 석규는 해옥에게도 연락했어요. 오늘 마을 잔치가 있다는데 같이 가시겠소? 해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석규와 함께 나타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석규 혼자 가는 것보다는 함께 가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함께 가지요. 오후가 되자 마을회관 앞마당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긴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떡, 전, 막걸리, 과일까지.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석규와 해옥이 함께 도착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두 분이 함께 오시네. 요즘 자주 같이 다니신다던데. 석규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해옥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장이 다가와 반갑게 인사했죠. 어서 오세요, 두 분.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그래요. 오늘은 날씨도 좋고 해서요. 석규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장은 웃으며 자리를 떴어요. 석규와 해옥은 막걸리 한 잔씩을 따라 마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부녀회장이 다가왔습니다. 60대 후반의 여인이었어요. 입이 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죠. 어머, 석규 씨. 요즘 좀 밝아지신 것 같네요. 부녀회장은 석규를 보며 말했습니다. 석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소? 그럼요.
예전엔 늘 우울해 보이셨는데 요즘은 좀 다르세요. 부녀 회장은 해옥을 힐끗 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해옥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석규는 표정을 굳히며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부녀 회장이 자리를 뜨자 옆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중년 여자 2명이었습니다. 저 2분 요즘 맨날 같이 계신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붙어 다니신다던데 둘이 저렇게 다니는 거 좀 수상하지 않아요? 그러게요. 나이 들어서도 저런 일이 있나 봐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석규의 귀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석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해옥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해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석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석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석규를 봤죠. 우린 그저 친구일 뿐이요. 석규의 목소리가 마을회관 앞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석규를 쳐다봤어요. 석규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아무 이상한 관계가 아니란 말이요. 그냥 같은 마을 사람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뿐이요. 순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석규를 바라봤어요. 석규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해옥을 보지도 않은 채 마을회관을 나섰죠. 해옥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해옥에게 쏠렸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 호기심 어린 눈빛, 비난하는 듯한 눈빛. 모든 시선이 해옥을 찔렀습니다. 해옥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마을회관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렇게까지 부정할 일인가? 석규 씨가 좀 심하셨네. 해옥 씨 얼굴 좀 보셨어요? 완전히 창피당하셨잖아요. 해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해옥은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석규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우린 그저 친구일 뿐이요. 친구. 그 단어가 해옥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해옥은 자신이 석규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 것 같았어요. 그냥 외로움을 달래는 대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존재. 해옥은 집에 도착해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나는 뭐였을까? 정말 그냥 친구였을까? 해옥은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석규와 차를 마시던 시간, 함께 국화를 바라보던 시간, 석규의 손을 잡아주던 그 밤. 해옥은 석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어요. 석규 곁에 있으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죠. 하지만 석규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석규에게 해옥은 그저 친구였어요. 아니, 어쩌면 친구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냥 외로움을 달래는 존재. 가끔 말동무가 되어주는 존재. 해옥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날 밤 해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석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부정하던 석규의 모습. 해옥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또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해옥은 부은 눈으로 문을 열었어요. 석규였습니다. 석규는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죠. 어제는 미안했소. 석규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해옥은 석규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또 맺혔지만 꾹 참았습니다. 친구라. 해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나는 뭐였죠? 그냥 외로움 달래는 존재였나요? 석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해옥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선생님께서 힘들어하실 때 곁에 있어드렸어요.
밤에 잠꼬대 하실 때 손 잡아드렸어요. 그게 다 뭐였죠? 그냥 친구 사이에 하는 일이었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가요? 해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석규는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모르겠소. 해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모르신다고요. 선생님은 늘 그러시네요. 모든 걸 마음에 묻어두고 제대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러면서 상처만 주시네요. 석규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석규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소.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해옥은 문을 닫았습니다. 석규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두 사람. 그렇게 멀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석규는 해옥의 집 앞을 몇 번이나 서성였지만 문을 두드리지 못했어요. 손을 들었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죠. 해옥의 상처받은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석규는 집으로 돌아와 국화를 바라봤습니다. 국화는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지만 석규의 눈에는 하나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어요.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밤이 되자 석규는 술을 꺼냈습니다. 석규는 원래 술을 잘 마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마시고 싶었습니다. 막걸리를 한 잔, 두 잔 마셨죠.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석규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영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옥의 얼굴이 떠올랐죠. 나는 평생 사람을 상처 주며 살았구나. 석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희를 배신했고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고 이제 해옥마저 상처를 주었습니다. 석규는 자신이 너무나 비겁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겁쟁이 나는 겁쟁이야. 석규는 주먹으로 마루를 쳤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다음 날 아침 석규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요. 석규는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해옥의 집으로 향했어요. 해옥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석규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뒤에 문이 열렸습니다. 해옥이 나왔어요. 해옥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죠. 선생님. 해옥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석규는 해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할 말이 있소. 들어줄 수 있겠소? 해옥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해옥의 마루에 앉았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석규는 떨리는 손을 주먹으로 쥐었어요. 미안하오. 석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일 정말 미안하오. 당신을 부정한 게 아니었소. 나는 그냥. 석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해옥은 석규를 바라봤어요. 해옥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냥 뭐였나요? 해옥의 질문에 석규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석규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당신이 두려웠소. 해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석규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당신 곁에 있으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오. 아내도 생각나지 않고 영희도 생각나지 않소. 오롯이 당신만 보이오. 해옥의 숨이 멎었습니다. 석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계속했어요. 당신과 차를 마실 때, 당신과 국화를 볼 때, 당신 목소리를 들을 때,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오. 10년 동안 죽은 듯 살았는데, 당신 곁에 있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소.
석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게 두려웠소. 또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게, 또다시 누군가를 잃게 되는 게 무서웠소. 나는 이미 두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소. 영희도 아내도. 이제 당신마저 사랑했다가 또 잃으면 나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소. 해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석규는 해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부정했소. 당신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소. 그게 편할 거라고 생각했소. 그러면 당신을 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소. 석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틀렸소. 당신 없는 일주일이 지옥 같았소. 아침에 눈을 뜨면 당신 생각이 났고, 차를 마시면 당신 생각이 났고, 국화를 보면 당신 생각이 났소.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겠더이다. 석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해옥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런데 왜 그때 날 부정했나요? 해옥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석규는 고개를 숙였어요. 겁이 났소. 또다시 사랑을 잃을까봐. 당신이 떠날까봐. 당신이 죽을까봐. 그 모든 게 겁났소. 석규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석규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나는 비겁한 사람이요. 평생 도망쳐왔소. 영희한테서도 도망쳤고, 아내한테서도 도망쳤고, 이제 당신한테서도 도망치려 했소.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 않소. 더 이상 도망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소. 석규는 해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해옥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을 사랑하오. 늙은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할지 모르지만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겠소. 당신 생각에 잠 못 이루고 당신 목소리 듣고 싶어 미치고 당신 없는 하루가 견딜 수 없는데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겠소. 해옥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석규는 떨리는 손으로 해옥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미안하오. 당신을 상처 주고 당신을 울리고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이요. 하지만 제발 날 용서해 주시오.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오. 해옥은 석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해옥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도 무서워요. 저도 또다시 사랑했다가 잃을까봐 겁나요. 남편을 잃은 후로 저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해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만나고 선생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졌고 선생님과 차를 마시면 외롭지 않았어요. 그게 좋으면서도 무서웠어요. 해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절 부정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혼자라는 걸, 제가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한 것 같았어요. 석규는 해옥을 끌어안았습니다. 해옥은 석규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석규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죠. 울음이 멈추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석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겠소? 이번엔 도망치지 않고 솔직하게 서로를 아끼며 살 수 있겠소? 해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무섭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석규는 해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해옥도 석규의 손을 꽉 잡았어요. 두 사람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서로를 사랑하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긴 침묵 후에 찾아온 고백이었습니다. 폭풍 같은 감정이 지나간 뒤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의 진심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치유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석규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방들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먼지가 쌓인 서랍들을 열고 오래된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석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과거를 정리하고 싶었어요. 해옥도 함께 와서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묵묵히 정리했어요. 안방 장롱을 열자 오래된 옷가지들이 나왔습니다. 아내의 옷이었어요. 석규는 한참을 그 옷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옷들 기증해야겠소. 석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해옥은 석규를 봤어요. 석규의 표정은 슬프면서도 평온했습니다.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옥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옷들을 상자에 담기 시작했어요. 그때 장롱 맨 위 칸에서 낡은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죠. 이게 뭐지? 석규는 상자를 내려 마루에 놓았습니다. 해옥도 다가왔어요. 석규는 천천히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담겨 있었어요. 낡은 손수건, 색 바랜 사진, 그리고 봉투 몇 개. 석규는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석규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안에 필체였습니다. 석규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석규는 봉투를 뒤집어 봤습니다. 봉투는 아직 봉해져 있었어요. 한 번도 열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석규는 해옥을 봤어요. 해옥도 긴장한 표정이었죠. 열어보시겠어요? 해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석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2장이 접혀 있었어요. 석규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내의 손글씨가 나타났어요. 글씨는 떨리고 삐뚤빠뚤했습니다. 아내가 많이 아플 때 쓴 편지였던 겁니다. 석규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여보, 석규. 편지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석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많이 아파요. 의사 선생님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무섭지만 어쩔 수 없나 봐요. 석규는 편지를 읽다 말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가 죽기 전 며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내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석규는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힘들게 숨을 쉬었죠. 석규는 다시 눈을 뜨고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여보, 당신과 함께한 50년이 행복했어요. 당신은 좋은 남편이었어요. 비록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요. 석규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해옥도 숨을 죽였습니다. 놀랐죠? 나도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가끔 먼 곳을 바라볼 때 그 눈빛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이 혼자 있을 때 중얼거리는 이름도 들었고요. 영이라는 이름. 석규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편지가 바들바들 떨렸어요. 해옥은 석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슬프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은 최선을 다해 나를 아껴줬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석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편지 위로 눈물이 번졌어요. 석규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읽었습니다. 여보, 내가 떠난 후에 당신이 걱정돼요. 당신은 혼자서 우두커니 앉아 과거만 생각할 것 같아요.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지 마세요.
석규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해옥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석규, 당신이 다시 웃을 수 있다면 내 빈자리를 누군가로 채워도 괜찮아요. 아니, 그러길 바라요. 당신은 아직 살아야 할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 시간을 슬픔으로만 채우지 마세요. 석규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해옥이 석규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계속 읽었습니다. 당신 곁에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주저하지 말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세요. 사랑하세요. 행복하세요.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당신이 행복해야 나도 편히 눈 감을 수 있어요. 해옥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제발 행복하길 사랑하는 당신, 석규. 당신의 안에 올림. 편지가 끝났습니다. 마루에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석규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석규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석규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나는 그 허락을 이제야 받았구나. 이제야. 석규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어요. 석규는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했소. 당신한테도 미안했고 영희한테도 미안했소. 나는 평생 그 미안함에 짓눌려 살았소. 하지만 이제 괜찮다고 해주는구려. 행복해도 된다고 해주는구려. 석규는 오열했습니다. 평생 쌓인 죄책감이 터져 나왔어요. 석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해옥은 떨리는 손으로 석규의 등을 감싸 안았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괜찮아요. 해옥도 울었습니다. 석규의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울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음이 잦아들자 석규는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맙소, 여보. 날 이해해줘서 고맙소. 날 용서해줘서 고맙소. 석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의 국화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석규는 국화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살아볼게요. 제대로 살아볼게요. 당신이 바라던 대로 행복하게 살아볼게요. 해옥은 석규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규도 해옥의 손을 꽉 잡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함께 행복해요, 선생님. 그럽시다. 석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옥은 석규를 끌어안았어요. 석규도 해옥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죠. 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국화 향기가 집 안으로 흘러들었어요. 아내의 편지는 마루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석규에게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용서와 축복의 선물이었죠. 석규는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평생 짊어진 죄책감에서 벗어났어요. 아내의 허락을 받았고 이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석규의 얼굴에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해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석규의 아내가 남긴 편지는 해옥에게도 위로가 됐어요. 죽은 사람도 산 사람의 행복을 바란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편지가 미래의 문을 열어준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석규는 해옥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해옥이 도착하자 석규는 마당으로 안내했어요. 마당에는 국화들이 여전히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국화밭 한쪽이 새로 정리되어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해옥이 물었습니다. 석규는 국화밭을 가리켰어요. 이제 새로운 국화를 심으려고 하오. 석규는 마루에서 작은 화분들을 들고 왔습니다. 화분 안에는 하얀 국화 모종이 담겨 있었어요.
해옥은 하얀 국화를 보며 놀랐습니다. 하얀 국화요? 그렇죠. 당신과 함께 심고 싶소. 석규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해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만지는 손길은 조심스러웠어요. 석규가 첫 번째 모종을 심었습니다. 해옥이 두 번째를 심었죠. 두 사람은 말없이 차례차례 모종을 심어갔습니다. 햇살이 따사롭게 내려앉았어요. 한참 만에 해옥이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왜 하얀 국화인가요? 석규는 흙을 털며 대답했습니다. 노란 국화는 그리움의 꽃이요. 내가 평생 심어온 노란 국화는 다 과거를 향한 것이었소. 아내를 그리워하고 영희를 그리워하고.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소. 석규는 하얀 국화를 바라봤어요. 하얀 국화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들었소. 깨끗하고 순수한 시작. 이제 나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 싶소. 당신과 함께할 미래를. 해옥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해옥은 석규의 손을 잡았어요. 이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꽃이에요. 우리 둘을 위한. 석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부터는 남은 시간만큼 웃으며 살아갑시다. 후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 사람은 다시 국화를 심기 시작했어요. 하얀 국화 모종들이 하나둘씩 땅에 자리 잡았습니다. 작업을 마치자 석규는 일어나 물조리개를 들고 왔어요. 새로 심은 국화에 물을 주었습니다. 잘 자라거라. 우리의 새로운 시작처럼. 석규는 국화에게 속삭였습니다. 해옥도 물조리개를 들고 물을 주었어요. 물줄기가 흙을 적시며 부드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석규가 차를 내왔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국화밭을 바라봤습니다. 노란 국화와 하얀 국화가 함께 어우러져 있었어요. 참 아름답네요. 해옥이 말했습니다. 석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과거와 미래가 함께 있는 것 같소. 그때 마을 이장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장은 두 사람을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 두 분이 함께 계시네요. 요즘 사이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이장의 말에 석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우린 서로를 아끼는 사이요. 이장은 놀란 표이었습니다. 지난번 마을 잔치에서 석규가 해옥을 부정했던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석규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시군요. 다행이네요. 이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석규는 해옥을 봤어요. 이제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을 거요. 당신 곁에 당당히 있을 거요. 해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석규의 변화가 느껴졌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국화 향기가 진하게 퍼졌어요. 석규는 걸음을 멈추고 해옥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났소. 저야말로 선생님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어요. 석규의 얼굴에서 무거운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해옥의 얼굴도 밝아 보였어요. 그때 석규가 해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해옥은 깜짝 놀라 석규를 봤어요. 석규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해옥 씨, 나와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주시겠소? 해옥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석규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우리 나이에 무슨 청혼이냐 할지 모르지만 나는 진심이요. 당신과 아침을 맞이하고 당신과 차를 마시고 당신과 국화를 가꾸며 살고 싶소. 당신 없는 하루는 이제 상상할 수 없소. 해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네, 선생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석규는 해옥을 끌어안았습니다. 해옥도 석규를 안았어요. 마당에 저녁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국화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두 사람을 축복하는 것 같았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주는 슬픔도 과거의 후회도 모두 이 순간 녹아내렸어요. 남은 건 서로를 향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석규는 해옥을 집까지 배웅했습니다. 해옥의 집 앞에서 석규가 말했어요. 내일 또 뵙겠소. 네, 내일 봬요. 해옥은 집으로 들어가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석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해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해옥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석규도 손을 흔들었죠. 그날 밤 석규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잠꼬대도 없었어요. 그저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석규는 꿈을 꿨어요. 하얀 국화밭에서 해옥과 웃으며 걷는 꿈이었습니다. 해옥도 편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어요. 남편을 잃은 후 처음으로 미래가 기대됐습니다. 해옥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남편,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요. 당신도 그러길 바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석규는 일찍 일어나 국화밭을 봤습니다. 어제 심은 하얀 국화들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있었어요. 싱싱하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석규는 웃으며 국화에게 말했어요. 고맙구나. 잘 자라줘서. 해옥도 일찍 일어나 석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석규가 국화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해옥은 조용히 다가가 석규의 옆에 섰습니다. 아침부터 부지런하시네요. 당신도 일찍 오셨소. 두 사람은 웃으며 국화를 바라봤습니다. 정원 가득 국화향이 퍼졌어요. 노란 국화의 그리움과 하얀 국화의 희망이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석규는 해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해옥도 석규의 손을 꽉 잡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어요.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마당에 햇살이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국화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도 햇살이 비쳤습니다. 오래된 상처 위로 새로운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석규와 해옥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마을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석규와 해옥은 여전히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차를 마시고, 낮이면 국화를 돌보고, 저녁이면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어느 날 마을 부녀회에서 김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해옥이 참석하자 부녀회장이 다가왔어요. 해옥 씨, 요즘 얼굴이 정말 좋아 보이네요.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해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요즘 마음이 편안해요. 석규 씨 덕분이죠? 부녀회장의 질문에 해옥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석규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주변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비난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부러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좋으시겠어요. 나이 들어 외로울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게 맞아요.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낫죠. 해옥은 놀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이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해옥 씨, 석규 형님께서 많이 밝아지셨어요. 다 해옥 씨 덕분이에요. 형님이 다시 웃는 모습을 보니 제가 다 기뻐요. 해옥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을 인정해 주는 게 느껴졌어요. 며칠 뒤 석규의 집에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떡과 과일을 들고 왔어요. 이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저희가 사과드리러 왔어요. 지난번 잔치 때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석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소. 나도 너무 예민했던 것 같소. 부녀회장도 말했어요. 석규 씨, 혜옥 씨랑 잘 지내시는 거 보니 참 보기 좋아요. 두 분 집이 요즘 분위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렇토? 네, 뭐랄까 따뜻하고 평온한 느낌이 나요. 두 분이 함께 만든 그 분위기가 참 아름다워요. 이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형님 집을 지나갈 때마다 느껴져요. 사랑도 있고 위로도 있고 치유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요. 그래서 우리끼리 형님 댁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뭐라고 부른다는 거요? 은빛 시간의 집이요. 석규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혜옥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장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형님과 혜옥 씨 둘 다 머리가 은빛이시잖아요. 그리고 두 분이 함께 보내시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 보여요. 그래서 은빛 시간의 집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괜찮죠? 석규는 혜옥을 봤습니다. 혜옥도 석규를 봤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좋소. 참 좋은 이름이요. 마을 사람들이 돌아간 뒤 석규와 혜옥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어요. 첫눈이었습니다. 석규는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빛 시간의 집이라. 혜옥도 눈을 바라봤어요. 좋은 이름이에요. 우리에게 딱 맞는. 석규는 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따뜻했어요. 석규는 깊은 숨을 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생 잘못 살았다고 생각했소. 영희를 배신했고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고 그래서 늘 죄책감에 시달렸소. 노년의 삶이란 그저 버티는 것이라고 생각했소. 죽을 때까지 그 죄책감을 짊어지고 버티는 것이라고. 석규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눈발이 더 굵어졌어요. 하지만 틀렸소. 노년의 삶은 버티는 게 아니었소. 비우고 나누고 다시 사랑하는 것이었소. 혜옥은 석규를 바라봤습니다. 석규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당신을 만나고 깨달았소. 과거를 비워야 현재를 채울 수 있다는 걸. 아픔을 나눠야 치유가 시작된다는 걸. 그리고 다시 사랑할 용기를 내야 진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석규는 혜옥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태어났소. 80평생 살아오며 처음으로 제대로 사는 법을 배웠소. 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석규도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저도 다시 살아났어요. 남편을 잃고 죽은 듯 살았는데 선생님 곁에서 다시 웃는 법을 배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어요. 하얀 눈이 마당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석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국화밭이 눈에 덮여가고 있었어요. 노란 국화도 하얀 국화도 모두 눈을 막고 있었습니다. 저 국화들을 보시오. 눈을 맞으면서도 꿋꿋이 서 있소. 우리처럼. 혜옥도 국화를 봤습니다. 네, 우리처럼이에요. 석규는 일어나 혜옥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갔어요. 눈발이 두 사람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석규와 혜옥은 눈 내리는 국화밭에 섰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눈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손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아름답소. 석규가 속삭였습니다. 혜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송이가 얼굴에 닿아 녹았어요. 석규는 혜옥의 뺨에 묻은 눈을 살며시 닦아줬습니다.
해옥도 석규의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줬죠. 마을에서 누군가 지나가다 두 사람을 봤습니다. 눈 내리는 마당에서 손을 잡고 서 있는 두 사람.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어요. 마을 사람은 멈춰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저게 바로 은빛 시간의 집이구나. 석규와 해옥은 천천히 마루로 돌아왔습니다. 눈을 털고 안으로 들어가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선생님 행복해요. 해옥이 말했습니다. 석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행복하오.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소.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 위로 창문을 통해 하얀 눈빛이 비쳤어요. 오래된 상처는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빛이 스며들어 있었죠. 석규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해옥의 얼굴에도 고요한 행복이 번져 있었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현재를 살고 있었고 미래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은빛 시간의 집. 이곳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상처도 있었고 치유도 있었어요. 그리움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습니다. 과거도 있었고 미래도 있었죠. 가장 중요한 건 이곳에는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두 사람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어요. 마을은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석규의 집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그 불빛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됐습니다. 은빛 시간의 집은 그렇게 마을의 희망이 됐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상처가 있어도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희망.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이었죠. 석규와 해옥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함께 채워갈 것입니다. 눈은 밤새 내렸습니다. 아침이 오자 세상은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석규와 해옥은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은빛 시간의 집에 또 다른 아름다운 하루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가슴은 뛰고 있다는 걸,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소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달래기였습니다.